안녕하십니까, 한국남자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카이엔 쿠페 리뷰를 보여드렸죠. 시승편입니다. 원래는 나눠서 처음엔 하다가 최근엔 잘 안 했는데, 보시는 분이 영상이 너무 길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카이엔 쿠페는 뭔가 좀 더 주행도 자세히 좀 느껴서 알려드리고 싶어서 별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출발을 막 했는데, 그러니까 출발하기 전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출발을 했냐면, 일반 카이엔과 그렇게 차이가 없겠지라는 생각으로 일단 출발을 했어요. 그런 기준으로서. 그리고 저는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신형 카이엔을 타고 있으니까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이노드라이브가 포함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있어요. 그것도 그래서 작동을 하면서, 포르쉐에서 최근에 출시되는 차는 그 핸들 키핑 기능이 이제 들어와 있는 건데, 그 부분을 또 어느 정도 잘 이 차가 스스로 핸들 키핑 능력을 유지하는지 한번 그것도 테스트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차의 움직임이 쿠페형이라서 좀 더 운동 성능이 좀 나아질지 이런 것들 한번 비교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자에 처음 앉아서 운전하는 느낌은 카이엔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도 다 예상을 하시겠지만,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기존에 없던 차선 유지 기능과 핸들 키핑 기능에 관련된 것들의 마크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어떤 눈에 보이는 차이 그 정도밖에 없고, 물론 그것도 옵션에 따라서 기존에 레인 디파처 워닝 있는 차들은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들어오는 라이트 방식이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차는 있다는 거. 이 차는 파짐과 PDCC가 들어와 있는 차입니다. 일단 코너링을 돌 때 느낌은, 저속에서는 파짐이 있고 없고의 차이, 그리고 PDCC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거의 느껴지질 않아요. 근데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80km 이상에서, 아니면 저속이라도 급격한 핸들링을 했을 때, 이럴 때는 확실히 차 자세를 제어해 주는 게 좋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고속 코너링도 대략 100km 이상,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주로 주행을 할 때 아주 차가 평평하게 간다는 느낌이 오히려 일반 이 옵션이 없는 카이엔보다는 확실히 들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핸들 키핑 기능을 켜서 운전을 해보고 있는데요. 보여드리고 있지만, 차선이 양쪽으로 잘 그어져 있는 곳에서는 아주 핸들 유지하는 기능이 훌륭한데, 뭐 중앙 분리대가 있거나 이럴 때는 잠시 이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는 쭉 뻗은 길이라든가 고속도로라든가 양쪽에 차선이 명확히 있는 길은 상당히 차선을 가운데 유지하는 능력이 훌륭해요.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차가 전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속도가 대략 110km 정도 되는 속도인데도 불구하고 차선 안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계속 잘 가고 있어요. 핸들은 대략 제가 보기엔 한 10초 정도 계속 유지하는 기능, 지금 계속 뛰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핸들을 잡으라는 사인은 나오지 않네요. 이제 나옵니다. 의외로 기능을 활성화시켰을 때 좋은 기능으로 다가오는데, 단지 이 이노드라이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의 핸들 키핑 기능은 차선이 명확히 있을 때 작동이 잘 된다는 점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반 길에서는 그래도 핸들 키핑 기능을 켰다고 해도 핸들에서 손을 떼지 마시고 운전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차선이 명확한 컨트롤해서 속도를 맞출 때는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에 제한 속도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을 오토로 놓게 되면은 제한 속도를 넘기질 않아요. 이 부분을 오토로 놓지 않고 속도 설정을 좀 더 위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 속도보다 약간 넘기게 되면 속도를 보여주는 숫자가 빨간색으로 변하게 되고요. 그 부분을 오토로 하게 되면 흰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앞차와의 거리를 가장 짧은 수준으로 했는데, 대략 100km에서 앞차를 수중하는 거리가 30m 정도 주네요. 브레이크에 발이 살짝 얹어집니다. 상당히 가까이 붙어서 가고 있는데 되게 잘 가요. 차도 핸들 가운데 잘 지켜가고 있고요. 제가 느끼기는 이 포르쉐의 새로운 이노드라이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 이상의 능력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포르쉐에서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발전시키게 될지 상당히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끄고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들리는 소음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크게 일반 카이엔과 다른 점은 없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대형 썬루프가 있잖아요. 저 뒤에 햇빛이 상당히 강렬하게 비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몸으로 받아들이는 햇빛은 그렇게 크게 뭐 햇빛이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데, 거울에 반사된다거나 좀 그쪽을 이렇게 보게 되면 눈이 좀 부시는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이 싫으신 분들은 분명히 이 차를 구입하시고 나서 썬팅을 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개방감이 좋아요. 근데 이 1열 시트에 앉았을 때보다 뒷자리에 앉았을 때 그 개방감은 훨씬 더 많이 느껴집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카이엔 쿠페 같은 경우는 일반 카이엔 쿠페라도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가 들어와 있어서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있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놓고 이제 운전하게 되면 차가 힘을 많이 툭 조였다가 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모두가 느낄 수 있는 터보렉은 존재를 하고요. 스포츠 플러스에 놨다고 해서 RPM이 갑자기 치솟거나 포르쉐의 다른 차에 비해서 기어를 확 낮춰서 RPM을 어느 정도 유지한다거나 이런 기능이 크게 느껴지지 않네요. 자, 일단 스포츠 모드를 놓게 되면 셰시 컨트롤도 스포츠로 바뀌게 되고, 스포츠 플러스에 놓게 되면 셰시 컨트롤도 스포츠 플러스 두 칸이 켜지게 됩니다. 근데 스포츠 플러스에 모든 걸 놨다고 해도 차 노면을 전부 다 읽고 가는 그런 단단함이 크게 증가하지 않아요. 하지만 노면에 잘 붙어가는 이런 느낌은 들어서 상당히 안정감은 좋지만, 우리가 스포츠 플러스다 하면 거기서 오는 핸들 조임 현상도 스포츠 플러스 모드도 물론이고 어떤 고속에서도 크게 조여줘서 되게 딱딱해진다는 느낌은 낮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놨을 때는 저속에서는 뒷자리가 약간 통통통 튀는 느낌 납니다. 그리고 앞자리도 확실히 단단해졌다는 느낌이 나요. 고속도로에 올라가서 100km, 예를 들어서 120km 이렇게 주행을 했을 때는 그 단단함이 상당히 부드러움으로 상쇄가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가속력을 말씀을 드리면, 이 차는 물론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를 통해서 스포츠 플러스 모드까지 있다고 하지만, 쉽게 말씀을 드려서 일반 카이엔과 비교했을 때 카이엔보다 더 잘 나간다는 느낌은 들지 않아요. 약간은 더 답답한 느낌, 이런 느낌이 드는데, 아무래도 차의 무게 자체가 일반 카이엔보다 좀 더 무거워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되고요. 차가 운동하는 데 있어서 차의 무게가 가는 방향에 반대로 향하는 느낌이 날 때, 예를 들어서 뭐 커브를 돌 때거나 브레이크 할 때거나 갑자기 악셀을 밟을 때, 이럴 때는 확실히 차의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이게 일반 카이엔보다도 조금 더 느껴지는, 그렇게 크게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도 분명히 이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차 같은 경우는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가 있는 이 차가 런치 컨트롤을 이용해서 출발할 때 느끼는 그 가속감은 더 뛰어납니다. 근데 그 뛰어난 부분도 0.2초 정도 차이 나는 거잖아요. 글쎄요, 좀 더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은 크게 이 부분을 느낄 정도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파즘이나 PDCC가 들어가 있는 차는 전혀 없는 제 차보다 일반 모드에 놨을 때는 그 부드러움을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노멀 모드에서는 정말로 부드럽고, 오히려 이렇게 노면이 크게 안 좋은 길 있잖아요. 차가 크게 올라갔다 크게 내려갔다 하는, 특히 하이웨이에서 그럴 때는 어느 순간에서는 약간 떠서 가는 느낌도 날 뿐더러 노면에 완전히 딱 붙어서 착 간다라는 느낌, 이런 느낌은 크게 들진 않아요. 그런 느낌 대신 확실히 부드럽고 편안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카이엔을 사고 싶은데 어떤 카이엔의 그 단단함과 딱딱함만 갖고 있는 거가 정말 싫으신 분들은 파즘, PDCC 옵션을 같이 선택을 하신다면 충분히 부드럽고 편안하게 운전을 즐길 수가 있고, 어느 자리에 탑승하더라도 그 부드러움은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뒷자리 같은 경우는 그 부드러움이 더 많이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카이엔의 이전 세대 모델은 일반 카이엔이었을 때 스포츠 모드 상에서는 어느 순간에 특히 디셀하거나 아니면 시프팅을 거의 레드존 가까이에서 했을 때는 약간은 그 팝콘 튀기는 소리까지도 났었거든요. 근데 신형 일반 카이엔에서는, 카이엔이 됐든 카이엔 쿠페가 됐든 머플러 사운드가 어떤 모드에서든지 똑같이 조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싫으시면 스포츠 머플러 옵션을 따로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차는 눈거라고 해서 앞바퀴, 뒷바퀴, 각 바퀴 사이의 거리가 또 일반 카이엔보다는 약간 좁은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몇 미리 되진 않아요. 뭐 앞에는 4mm, 뒤에는 7mm 정도의 차이인데, 그 정도 차이로 이 차의 가속력을 느낄 수 있냐? 저 개인적으로는 크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이 조정이 된 이유가 있을 텐데, 일단 가속력에 있어서의 느낌으로 다가오기에는 크게 느껴지진 않지만, 아무래도 처음에 런치 컨트롤을 통해서 차를 출발시킬 때 좀 더 나은 성적을 위해서 그때는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어요. 특히 토크가 많이 필요할 때, 차가 순간적으로 나가야 될 때는 인거의 영향력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이 필요로 해서 그 정도의 너비를 구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붕이 낮아서 공기저항 개수가 줄거나 아니면 에어플로우 자체가 다운포스가 많이 일어나서 고속으로 올라갈수록 더 안정감이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는데, 이 부분도 아주 큰 차이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카이엔과 카이엔 쿠페를 선택하시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그런 거죠. 뭐 BMW를 치면 X5를 살 거냐, X6를 살 거냐, 벤츠 같은 경우는 GLE 살 거냐, GLE 쿠페를 살 거냐, 이런 정도의 차이인데, 이 카이엔도 거의 뭐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카이엔 쿠페가 캐나다 기준으로
일반 카이엔보다 시작 가격이 한 10,000불 정도 더 비싼데 거기에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가 들어가 있고 또 여기 조우 셔틀이 달려있는 이 핸들이 들어와 있고요. 좀 더 개방감이 좋은, 물론 오픈이 되지 않지만 이런 선루프가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차의 종합적인 출력이나 운동 성능을 대비해서 고른다는 것보다는 원하는 스타일로 고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어떤 운동 성능을 더 추구하고 싶다라면 옵션을 통해서 이뤄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 카이엔을 선택하든 카이엔 쿠페를 선택하든 마찬가지의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에어 서스펜션을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일반 셰시 컨트롤 위주로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좀 더 사운드를 즐기기 위해서 머플러 옵션을 선택을 하느냐, 이 차이는 뭐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이 있었을 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에어 서스펜션이 있는 차는 기본적으로 노멀 모드였을 때 지상고가 에어 서스펜션이 약간 낮아요. 1cm 정도 낮습니다. 그리고 오프로드를 가거나 아니면 일반 홈로를 갈 때 차를 높이고 주행했을 때는 북미에서는 그라운드 클리어런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최저 지상고가 에어 서스펜션이 없는 차보다 대략 3cm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필요하신 부분들은 에어 서스펜션을 적용하시는 게 좋고, 실제 에어 서스펜션을 달았을 때 약간의 가속력이 좋아질 여지가 있어요. 그거는 뭐 말씀드렸듯이 최저 지상고가 낮아지는 부분 때문에 생기는 부분인데, 충분히 안정감도 들 뿐더러 차 바닥에서 생겨나는 진공의 범위가 좁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점점 고속으로 올라갈수록 차가 좀 더 깔려가는 느낌, 안정감 있게 나가는 느낌은 일반 서스펜션보다 에어 서스펜션이 약간 더 느껴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차는 아무래도 쿠페다 보니까 룸미러를 통해서 뒷유리를 봤을 때 후방 시야가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닙니다. 특히 차가 신호대기나 바짝 붙어 있을 때는 거의 뭐 앞에 본네트 부분까지도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항상 이 거울만 확인하지 마시고 양 사이드 미러든가 아니면 뭐 숄더 체크를 통해서 더 주변 사항을 자세히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일단 카이엔 쿠페를 기준으로 두고 그 다음에 BMW X6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 GLE 쿠페하고 비교를 하자면 약간은 라이트하면서 핸들링도 더 편하고 차 자세 제어라든가 차가 운동하는 부분이 좀 더 가볍고 날렵한 듯한 느낌이 X6가 좀 더 강하고, 좀 뭔가 묵직하고 핸들도 좀 무겁고, 그리고 약간은 느낌 자체가 유니바디지만 바디온 프레임 같은 느낌이 드는 차가 GLE 쿠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카이엔 쿠페 시승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가속 성능, 승차감, 운동 성능, 핸들링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일반 카이엔과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거기에 조건이 있어요. 이 차는 라이트웨이트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이 안 된, 그러니까 일반 글라스 루프에 일반 가죽 시트, 일반 범퍼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르쉐에서 말하기는 라이트웨이트 스포츠 패키지를 적용했을 때 제로백 성능이 0.1초가 빨라진다고 하니까, 뭐 물론 0.1초가 아주 큰 수치의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속력이 좋아진다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이 기대가 없지 않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제가 몸으로 확인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부분이 확인이 될 때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쿠페처럼 생겨서 차가 더 운동 성능이 좋을 거다라고 기대하신 분들께는 실망감을 드릴 수 있는 말씀일지 몰라도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타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타일이 어느 날은 그냥 일반 카이엔이 좋고, 처음 만난 날은 뭐 카이엔 쿠페가 큰 차이가 있나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오늘 이 카이엔 쿠페를 봤을 때는 라인이 그래도 제법 괜찮다. 오히려 뒷모습이 루프 라인이 일찍 떨어졌는데도 더 웅장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느낌이 재밌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 이노드라이브가 적용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충분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지방도로나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 만한 옵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차 같은 경우는 나이트 비전이 있어요. 나이트 비전 같은 경우는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사물을 얘가 인식을 하긴 하는데 앞을 보고 있다가 계기판을 나중에 보게 돼요. 그래서 나이트 비전이 더 먼저 체크를 해주는 부분이지만 몸으로 느끼는 거는 제 눈으로 먼저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글쎄요, 굳이 뭐 이 옵션을 선택을 할까? 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 캐나다 기준으로는 어시스트 패키지를 선택하면 서라운드 뷰, 나이트 패키지 이런 것들이 한데 묶여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선택하면 또 어쩔 수 없이 나이트 비전을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없지 않아 있죠. 따로도 선택할 수 있지만 따로 선택하게 되면 옵션 가격이 살짝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거는 잘 생각해 보시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카이엔 쿠페를 보여드렸고, 쿠페 S, 카이엔 쿠페 하이브리드 모델이 오면 여러분께 또 시승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